퍼플 아카데미의 이제 수학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수학 교육의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 사고력 수학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창의 사고력 수학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첫 번째 강의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제 사고력이 뭔지,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되니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수학 교육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 알아야 했던 아이들이 꼭 알아야 했던 내용들과 지금 아이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공식을 좀 외우고 그거를 문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사인 법칙이다. 그러면 사인 법칙 탁 치면 탁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이 예전에는 너 공식 외우고 있어? 그거 가지고 문제 적용시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언제든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이제 배워야 될 지식의 내용이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어? 아니면 기계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배워서 너 기계공학에 어떻게 수학을 접목시킬 거야? 아니면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수학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더 공부할 수 있어? 뭐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융합, 그러니까 수학과 다른 어떤 과목, 다른 영역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시험도 변하고 있고 교육도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 이제 그 학습 능력을 보는 이제 피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이렇게 1, 2등 정도 이제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수학을 좋아해? 앞으로 수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해봤더니 굉장히 효율성이 너무 낮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학습 효율화 지수를 구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OECD 30개국 중에서.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이 되면은 이제 정보화 사회나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1900년대 후반, 그다음에 2000년 초반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고력을 중시하는 이제 수능, 그다음에 사고력을 중시하는 창의 사고력 기반의 어떤 수학 학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그다음에 쉽게 원리를 이해하고 재미있게,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으로 교과서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교과서를 그 7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계속 바꾸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바뀐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제 교과서가 한 2년 전에 마무리가 됐죠.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이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된 능력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이제 교과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교과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던 내용들이 12년 동안 거의 9년 전 자료인데 수학을 이렇게 이제 이 그림에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거 보면은 사람 수가 이거 잘 안 보이겠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수에 대한 균형, 마방진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이제 즐겁게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학으로 이렇게 배워보게 하겠다라는 취지였죠. 근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더니 와 이거 현실에 맞지 않아. 이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개정을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개정을 하고 이러면서 거의 한 4번, 5번의 개정이 한 10여 년 동안에 계속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스토리텔링 수학. 스토리텔링 수학은 그 어머님들이 좀 특히나 저학년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뽀로로가 나와서 야 우리 수학을 배워볼까? 3 더하기 7은 10이야 이렇게 하면은 더 쌤이 재밌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뽀로로가 나와서 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스토리텔링 수학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제 이걸 보통 이제 MIC라고 해서 Mathematics in Context에서 이제 그 어떤 맥락 상황 속에서 수학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 이스라엘에 있는 와이즈만 영재연구소 이제 그 아카비 박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그 한국에 오셔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멕시코에 아이가 있대요. 멕시코에 이제 고아예요. 그게 학교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7살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귤 장사를 하는데 귤 한 개가 750원이야. 야, 귤 5개만 줘 하고 5,000원을 줬어. 그러면 750 곱하기 5를 해가지고 이 거스름돈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학교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지? 보니까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제 기본적인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연산력 교재처럼 막 이렇게 계산 연습을 막 하는 수학이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재밌게 수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목적으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팀은 융합이에요, 융합.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만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공식을 뭐 시그마 1부터 n까지 뭐 k는 2분의 n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 수학이 어떤 다른 영역 속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메틱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뭐죠? 경제나 사회, 뭐 역사 이런 데까지 이제 수학을 접목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맥락 속의 수학을 배우자는 거고 그다음에 스팀 수학은 융합형 수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창의 사고력, 그러니까 창의성을 가미한 사고력을 배우는 수학을 하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요거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탄, 3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식 기반 사회로 사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머님들한테 그게 와닿지 않아요. 일단 대학을 가야 되고 학교에서 뭐 시험을 치면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수학이 가능해?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나와? 이런 이제 질문들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입시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과 같은 교과서, 입시제도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수학을 아무리 배운다고 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생기고 교과서 바꾸고 입시 바꾸고 시험 바꾸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입시를 바꾼 거예요. 입시에서 뭐가 수시가 확대되면서 논술과 면접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예전에는 그 수능을 딱 봐서 너 몇 점짜리 학생이야? 그럼 몇 점짜리면 어떤 대학 갈 수 있겠네? 너 몇 점짜리면 어떤 대학 갈 수 있겠네? 이런 입시 환경에서 이제는 굉장히 일단 기본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다양한 어떤 뭐 책을 어떤 분야에 많이 읽었는데 뭐 이런 그다음에 면접을 보러 간다면 너 앞으로 와서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는 다 없어졌죠. 뭐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점점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시험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어요. 예전에는 중간고사 몇 점 받았어? 너 몇 점? 100점 받았어? 막 이런 걸로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시험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단원 평가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의 어떤 그 정성적인 평가,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뭐 A, 뭐 이런 거밖에 평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뭘 공부시켜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산으로 가요. 결국은 뭐, 막 연상 공부만 하다가 뭐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계산이 이제 죽으라 싫다 그러고 뭐 이런 이제 그 잘못된 방향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제는 학교 평가도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객관식 문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평가도 이제 그 수준별 평가를 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준별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이과 문과 나누듯이 이과 갈래들은 이제 수를 좀 수학을 좀 어려운 수학까지 배우고, 문과 갈래들은 그렇게 어려운 수학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점수도 뭐 이과 수학은 뭐 75점 만점이면 문과 수학은 뭐 50점 만점, 이런 식으로 배점도 다르게 하고 수준도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학교 현장에도 도입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변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서술형, 논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정확한 수학적 개념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려고 하지 않을까를 들여다봤더니,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수학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뭐 100점 맞았어?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든가 어떤 새로운 뭔가 지식을 쌓았다든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100점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점수를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죠? 쉬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쉽게 배워야지 쉬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걸 배우기 싫어하는 이런 학생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문항을 요즘에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접근할 수조차가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자, 뭐 사과 반개가 있다고 한번 쳐볼까요? 사과 반개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러면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뭐 2, 3학년 정도면 이런 거 유치원 때도 다 배우죠. 그러니까 사과 반개면 2분의 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뭐 그냥 2분의 1 이렇게 써놓은 애들도 있을 거고, 얘는 이제 한 개에서 반개이기 때문에 두 개로 이 반을 두 개를 쪼개면 반 두 개 중에 하나라서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엄마가 원래 두 개를 줬어요. 근데 한 개 반을 먹고 반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과 반개는 2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 되죠? 4분의 1이 돼요. 오, 신기하죠? 똑같은 사과 반개인데 어떨 때는 2분의 1이 됐다가 어떨 때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 말이 돼요. 왜? 이 분수에 대한 개념이 이 두 분수가 달라요. 2분의 1은 이제 한 개가 기준이 되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보다 처음에 분수가 나올 때는 한 개보다 작은 개수를 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가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2분의 1은 사과가 반개 남아있어, 2분의 1개 남아있어, 이런 의미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것은 비율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비율의 개념을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5학년, 6학년에서 비례식, 비례 배분,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선분이 뭐야? 선분이요? 꼭 똑바른 선이요. 뭐 더 이상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아니, 선분은 원래 어떤 점에서 점까지 가장 빠른 길로 이은 선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하거든요. 삼각형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요. 삼각형 이름만 딱 보면 삼각형, 각이 세 개인 도형인 것 같죠. 근데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이게 이름을 바꾸자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정의는 뭐냐면, 각이 세 개면 삼각형이 안 되는 녀석도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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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각이 세 개인데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를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트라이앵글이잖아요. 트라이앵글. 그러면 각이 세 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각이 세 개인데도 삼각형이 아닌 게 있어. 사실 삼각형의 정의는 원래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오게 되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좀 그 내용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서술형, 논술형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정확한 개념들이 필요한 거죠. 삼각형의 정의는 선분 세 개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그래서 수학 교육학자들은 삼각형을 이름을 삼변형이나 삼선형으로 이름을 바꾸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약속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걸 바꾸기 위한 메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책을 모두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개념이 바탕이 되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개념이 바탕되지 않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사상 누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점수를 따기 위한 수학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초능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그 수학적인 어떤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창의사고력 수학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